안녕하세요. 교화고등학교 문학교사 변재현입니다. 오랜만에 만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작품 해설이 아니라 국어 영역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영역의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의고사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그냥 동그라미와 빼기의 나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모의고사가 갖는 의미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쉽게 전국연합평가, 즉 수능은 여러분들이 정시에 시험을 보는데 필요한 중요한 지표가 되죠. 맞습니다. 또한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백분이나 표준점수와 같이 상대평가한 점수들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상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대학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뭐냐? 절대평가의 자료인 원점수입니다. 원점수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맞고 틀리는 것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는 건 왜 맞는지, 틀린 건 왜 틀리는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틀린 것의 이유를 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친다. 라는 건 여러분들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라는 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인적인 발전이 아니라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진학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국어 영역입니다. 제가 국어 교사이니까 국어 영역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국어 영역의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국어는 80분 동안 총 45문제를 풉니다. 이 45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맞고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뭐냐? 국어 영역을 구성하는 영역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처음엔 화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문, 그리고 문법.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화작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독서가 있습니다. 독서에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의 영역의 글들이 주로 제시가 되고요. 문학에는 독서 외에 문학이 있는데 문학에는 커다랗게 나누면 시가와 소설로 나뉘어집니다. 이야기로 나뉘어집니다. 각각 현대랑 고전으로, 다시 현대랑 고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법은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총 5문제가 나왔고요. 작문은 6번부터 10번까지 해서 5문제가 나왔습니다. 화법하고 작문이 서로 혼합해서 두 번째 지문이 제시되어 있다는 게 약간의 특징이었죠. 그리고 문법도 5문제가 나왔는데 이때도 기다란 지문 하나가 제시되었다는 게 이전과 조금 다른 그 문제 구성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문도 16번부터 20번까지 해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 관련된 문제가 5문제가 나왔습니다. 사회는 38번부터 42번까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5문제가 나왔고요. 과학은 26번부터 30번까지 해서 우리의 면역체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총 5문제가 나와서 15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대시는 마지막에 3문제가 나왔습니다. 성경님의 수유나무에 대하여라는 작품과
김기택의 멸치라는 작품이 43번부터 45번까지 해서 현대시가 3편이 나왔고요. 고전 시간은 21번부터 26번까지 고전 산문과 같이 엮여서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현대 소설 같은 경우는 35번부터 37번까지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이 3문제가 총 나왔고요.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31번부터 34번까지 해서 총 4문제, 4개의 지문 합해서 15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구조를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영역과 잘하지 못하는 영역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우리가 화작문 영역을 같이 묶고 독서로 나누고 문학 이 3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 사실 화법과 작문을 같이 묶을 수는 있어도 문법은 따로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어느 영역인지 살펴봐야 돼요. 실제 시험지를 보면서 어떤 영역이 자신이 못하는 부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은 선생님은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국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약하기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인문과 사회에서는 중심 내용 요약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어디서 시작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독서에서 시작을 하면 좋고요. 독서 중에서도 인문사회 영역에서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심 내용만 열심히 본다고 해서 우리 국어를 시험을 다 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심 내용 이외에도 세부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과학의 일부 영역인 경제 영역이나 그리고 과학 기술에서 주로 나오게 됩니다. 얘들은 세부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 내가 과학기술이나 경제나 이쪽을 잘 못한다 하면 내가 세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부 내용을 잘 기억하는 방법은 보통 이 제시문들은 그림이나 표가 많이 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나 표에 원문의 내용, 제시문의 내용을 옮겨 적는 것, 일부 옮겨 적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림이나 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논술 같은 시험을 볼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독서가 가장 기본적인 그 영역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건 문학입니다. 독서가 15문제이듯이 문학도 15문제로서 비중이 높거든요. 비중이 높은데 우리가 시가에서 중요한 건 시적 화자입니다. 이것도 역시 요약하는 거예요. 인문사회에서는 중심 내용을 요약한다라고 하지만 시가에서는 시적 화자를 요약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소설에서는 당연히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가를 많이 틀린다라거나 혹은 소설을 많이 틀린다거나 한다면 시적 화자를 파악하는 능력이나 혹은 줄거리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화법과 작문은 독서를 충분히 풀 수 있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상위권 중에서 화법과 작문을 많이 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대부분 어떤 아이들이냐? 조금 건넘는 애들입니다. 대충 푸는 거예요. 열심히 읽지 않고 대충 읽어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화법과 작문 실수를 많이. 근데 그런 게 아닌데도 많이 풀린다라고 하는 건 이 문제 유형이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 이 부분을 틀리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이것도 독서랑 문학이 전제가 되는데 화법과 작문을 많이 틀리는 사람들은 문제풀이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바로 문법입니다. 사실 공부에서 성적이 가장 오르기 좋은 건 문법이에요. 근데 문법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문제가 나오는 수는 5문제밖에 되지 않아서 투자 대비 효율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국어는 여러분들이 지식을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만한 정보가 모두 다 이 국어 영역 그 지문 안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문법 역시 사실은 개념을 몰라도 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난 더 이상 점수를 더 올릴 데가 없다. 그런데 문법이 나는 잘 못하겠다 할 때 그때 문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념을 익히시고요. 개념을 익혔는데도 내가 잘 못한다는 건 개념을 사례에 적용하는 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영역 시험지를 통해서 처음 해야 될 건 바로 자신이 어떤 영역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는 시간만 충분하면 100점 맞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국어 영역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왜 자기가 부족한지를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이 그 시간 내에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80분 동안 집중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 여부가 시간의 부족 여부와 일치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주로 하는 변명은 선생님 제가 그냥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때도 열심히 안 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수능 때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중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시험의 태도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는 태도와 관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80분 동안 집중해서 시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건 공부 역시도 그렇게 끈기 있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 태도를 바꾸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뭐냐?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문제를 푸는 겁니다. 보통 한 지문당 3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한 제시문을 6분 30초 동안 30초 이내에 푸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한 제시문만 가지고 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냐면 3개의 제시문을 20분 안에 푼다. 자, 여기서 3개의 제시문이라고 했는데 문학 같은 경우는 4개가 됩니다. 화작문 같은 게 15문제 전체 통괄해서 말하는 거고요. 즉 각각의 영역을 문제를 풀었을 때 20분 안에 푼다라는 계산이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화작문은 되도록이면 15분 이내, 그리고 독서나 문학 중에서 자신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걸 한 5분 정도 더 추가해서 5분 더 추가하는 것. 저는 독서가 25분 정도, 그리고 문학이 20분 정도. 문학은 제가 적은 시간 안에 많이 풀 수 있는 건 많은 작품을 이미 알고 있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화작문은 15분, 독서는 25분, 문학은 20분 해가지고 대충 이 정도 시간을 잡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은 정해놓고 풀지 말고요. 한 영역당 20분 안에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20분 안에 이건 풀지 못하네? 그러면 나는 아직 이 영역을 잘 못하는구나. 내가 20분을 안에 푸네? 내가 이 영역은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수는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수능의 점수는 원점수가 아니라 100분이나 표준점수와 같이 상대평가된 점수이기 때문에 눈에 바로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은 눈에 보입니다. 내가 얼마 안에 풀었다 못 풀었다가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선생님 저 열심히 풀어요. 집중해서 푸는데 시험 시간 안에 문제를 다 못 풀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 같은 제시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풉니다. 여러분들 같은 제시문을 여러 번 보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볼 수밖에 없죠. 문제가 5문제니까 그 5문제에 대한 그 정보를 제시문에 찾으려면 여러 번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차례 읽으면 그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각 문단, 각 연 혹은 각 장면, 각각 비문학, 독서와 시와 소설이죠. 이 것들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약해서 적진 않더라도 이 장면에서는 이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거나 그걸 넣기 어려우면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그 문단의 중요한 문장을 골라서 밑줄을 긋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중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 발췌독이 가능해집니다. 발췌독이 뭐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읽는 겁니다. 선택지를 보다가 내가 모르는 정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글을 잘 읽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 정보를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 읽을 수 있는 능력의 발췌독입니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시문을 정독해서 한번 읽고 문제를 풀 때는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발췌독을 하는 것,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같은 제시문을 여러 번 읽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고, 그로 인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누군가 그런 말 합니다. 제시문 열심히 읽으면 안 된다. 대충 읽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속독을 읽는 거, 선생님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시문은 무조건 한 번은 정독해야 됩니다. 정독해서 중심 내용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표시해 놓은 다음에 내가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정독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풀이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서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제시문 정독해서 중심 내용을 찾고 그에 따라서 발췌독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시간이 계속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우리가 쌓아놓은 독서 이력 때문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많이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걸 습관을 들였던 사람들은 시간이 돼서 빠르게 읽을 수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직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빨라지지 않습니다. 최소 6개월, 길면 1년 동안 꾸준하게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근거를 찾고 하는 과정을 해야만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고3은 몰라도 지금 고2인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1년 내내 하다 보면 충분히 좋아질 겁니다. 하루에 한 영역씩은 꼭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진짜 안 된다 할 때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잘 쓰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위험해요. 잘못 사용하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배경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냐? 문과 애들이 인문사 영역의 문제를 잘 푸는 경향이 있고요. 이과 애들이 과학, 기술 영역의 문제를 잘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수업 시간에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인문사를 잘 풀 수도 있고 과학을 역시 잘 풀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과목 공부하는 게 성적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학 작품 우리 배우잖아요. 문학 작품을 많이 접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학 작품을 많이 접해보고 그걸 요약하고 감상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내 배경 지식이 돼서 쉽게 작품을 감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쌤이 그 유튜브 보니까 5분 문학 공부하는 게 있었거든요. 레몬에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 줄거리 요약 잘 해주는데 그런 거라도 매일매일 듣다 보면 선생님은 충분히 도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방법의 그 문제점은, 단점은 뭐냐? 배경 지식은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식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 풀게 되는 것들은 그 글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에는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효과나 혹은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꼭 작품은 제대로 읽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배경 지식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오늘 1차 시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국어 영역을 통해서 국어 영역에 어떤 영역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그리고 그 영역 중에서 어떤 문제를 많이 틀리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내가 어느 영역이 약한지 알고 그에 따라서 나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관리하면서 집중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매일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문제 푸는 시간을 줄여줄 것이고 그것은 성적을 향상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꾸준한 노력,
조금이지만 하루에 30분이라도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